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갑자기 쓰러져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키는 뇌전증 장애. 전체 장애 인구 가운데 1%도 채 되지 않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의학적 편견보다 더 큰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전증 장애가 있는 권주흥, 김성미 씨 부부. 환우들의 모임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지 15년째. 남들처럼 일하면서 사는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직장의 문턱은 이들에게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좋게 안 보고 한번 우리가 발작을 한번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봐요, 한번. 우리가 그게 부담스러워서 더 못 가는 것 같아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는 부부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높은 치료 비용. 사람들의 시선으로 일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습니다. 뇌전증 질환 중 대다수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4, 50만 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병원 치료비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뇌전증 장애인들은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사회적 편견까지 더해져 장애인 등록을 스스로 거부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당연히 경제 활동이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지 못하고 장애인을 받는 것보다는 등록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체 장애 인구 가운데 1%도 채 되지 않는 국내 뇌전증 장애인. 질병에 대한 고통에 사회적 차별까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복제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서울시의 일부 구청과 보건소가 청각장애인들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계가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시청을 비롯한 구청들과 보건소들이 청각장애인에게 소아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최근 서울시 각 구청 보건소는 임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사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들은 이 서비스를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출산 장려금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 해도 소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수업을 포기해야 했고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공공기관들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이에 장애계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계는 서울시청이 각 구청에 대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진정을 하는데요. 그거는 구청이라든가 보건소를 차별이 일어난다.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같다. 한편 장애계는 이달 초부터 서울시 각 구청과 보건소에 대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아통역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제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 사업에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와 개조, 수리업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9일 공포하고 시행합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 개조, 수리업을 신설해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 보조기구를 장애인의 신체 특성별 맞춤변으로 제작하고 수리해 이들의 일상생활과 이동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등 종합체육시설업을 신설했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과 여행업 등도 신설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이달 말부터 6개월간의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와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원격 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더 이상 시범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서울과 강원, 충남 등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진단과 처방까지 포함한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이 도서 벽지 등에서도 실시됩니다. 포항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참여해 더욱 의미 있었던 현장에 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16일 오후 2시 30분 포항시 중앙상가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조경래 포항시 사회복지협회장, 김재영 포항시 부시장, 이칠구 포항시 의장을 비롯해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사회복지는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고 또 모두가 다 누려야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체험부스를 만드는 것이 우리 각각 사회단체 기관들에서 나와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어떤 사회복지를 하는지를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게끔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 대한 표창도 이루어져 사회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와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굳이 한 곳도 없는데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받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이웃은 도시락, 언제 밑반찬이랑 목욕 봉사하고요. 포항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 날 도시락 조리 봉사예요. 오늘도 하고 왔어요. 또한 기념식을 비롯해 희귀병을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했으며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전통놀이 체험, 한지공예, 안마시연회 등 다양한 체험 홍보 행사를 펼쳤습니다. 복지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가치 있는 문화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포항에서 복지TV 뉴스 박성호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수고해온 복지 유공자를 시상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사회복지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15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조길형 영등포 구청장을 비롯해 구민과 사회복지 종사자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정진원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며 감회를 전했습니다. 복지인들이 한자리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동안에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공을 많이 세운 분들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시하도 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조길형 영등포 구청장은 앞으로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사회복지를 위해 힘써온 기관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봉사하는 삶, 21세기 성공 이미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강원도의 한 휴게소에서 도민과 유명 인사들이 기증한 물품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휴게소를 찾은 이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클래식 콘서트도 이어졌다는데요. 안하늘이 기자입니다. 휴게소 곳곳에서 기증받은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즐거운 나눔이 축제가 되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사랑의 바자회와 클래식 콘서트가 시민들의 쉼터 춘천 휴게소에서 열렸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여러 명사들이 기증한 사연 있는 애장품부터 기부금, 체험을 통한 기부 행사,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물품들을 가져와 나눔 장터도 펼쳐졌습니다. 이날 모금된 1,000만 원의 수익금은 전액 강원도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소외된 이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들과 호흡하며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복지의 현장이었습니다. 춘천에서 복지TV 뉴스 안하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진 2014 세계장애인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로 종합 2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일체급에 출전한 이창호 선수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며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주식회사 엘커미스트를 모기업으로 하는 헤드 휠체어 테니스 실업팀이 창단됐습니다. 실업팀은 한정재 엘커미스트 대표이사가 단장을 맡고 이건원 전 3109 코치가 감독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며 선수는 김규성, 왕호상, 김명재 등입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가 뇌병변장애인의 보완대체 의사소통 단말기 AAC를 활용한 인권 강의와 상황극 발표회를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AAC는 점자나 수화, 자막 언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QOLT 산업기술지원센터와 SBS 아카데미가 장애인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무료로 모션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전문가 과정 1기 강좌를 개설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는 22일까지 SBS 아카데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전시는 실버의 열정, 제2의 도전이란 주제로 2014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를 18일 한밭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140여 개 업체가 참가해 60세 이상 어르신 400여 명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생산품 판매와 전시, 건강검진 등이 제공됩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 신문에서는 일면 기사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이 9개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장애인 콜택시 법정 기준이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미달이라는 소식입니다. 끝으로 경상북도가 장애인 복지 정책 4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는 기사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로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9개뿐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경우 지난해 142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장애인 콜택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경우 운행 대수가 17대에 불과하지만 경상남도의 경우 309대를 운행하고 있어 지역별 법정 기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편차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경상북도가 장애인 복지 정책 4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는 기사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장애인 권익 증진과 장애인 일자리, 장애 없는 환경 개선, 복지 문화 서비스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에서 미흡한 점들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소수장애인은 앞서 보도해 드린 것처럼 전체 장애인구 중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이유만으로 필요로 하는 욕구조차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